같은 포스팅인데 방문자가 19배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을 더 잘 썼어도 아니고 검색량이 19배 차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네이버 검색 결과에서 어디에 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요즘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죠. 네이버가 통합 검색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블로그 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예전처럼 글을 써도 방문자가 안 나온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카테고리의 통합 검색 키워드 100개를 뽑았고 전부 다 열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럼 자리는 있다는 건데 왜 누구는 방문자가 되고 누구는 안 늘까요? 오늘은 그 차이와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분석한 통계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실게요. 각 키워드마다 블로그 자리는 평균 7개였습니다. 많은 건 15개까지 블로그 자리가 있었고요. 100개 중에 91%, 91개가 블로그 자리 5개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색량이 작은 키워드만 그랬던 거 아니야? 네, 아닙니다. 검색량이 제법 크고 우리가 충분히 쓸만한 키워드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였어요. 갤럭시 통화녹음, IT 블로거분들 자주 쓰는 키워드죠. 이런 키워드도 12개의 블로그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스마트 블록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인기 주제가 보통 2개, 많아야 3개였습니다. 주제 하나에 포스팅 3개씩 붙었고요. 그러면 인기 주제가 2개 뜨는 키워드는 6자리, 3개 뜨는 키워드는 9자리였죠. 그게 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한 100개 통합 검색 키워드 중에 블로그 자리가 6개 이상인 키워드가 무려 78개였습니다. 블로그 자리가 9개 이상인 키워드도 20개나 됐고요. 블로그 자리가 줄어들었다는 게 이게 체감인지 실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줄어들어서 우리가 힘든 걸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같은 화면에서 웹문서 5.8, 카페 4.6, 지식인 1.9 이렇게 여러 개가 섞여 있죠. 예전에는 블로그만 모아서 보여줬죠. 인기 주제 안에 블로그가 짝짝짝 깔려 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블로그만 눈에 보였죠. 근데 지금은 웹문서, 카페, 지식인 이런 것들하고 다 섞여서 나오는 구조. 자리 자체는 스마트 블록 때보다 결코 적지 않은데 사이사이에 이런 것들이 다 끼어 있다 보니까 블로그 자리가 점점 없다, 설 자리가 없다라고 착시를 일으키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키워드마다 구조는 다 다를 겁니다. 다만 적어도 제가 확인한 100개 키워드 범위 내에서는 통합 검색에서 블로그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즉 지금의 통검은 자리가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냐 이걸 잘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한 자리를 차지했다고 해서 끝도 아니죠.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남았죠. 같은 검색 결과 안에서도 내가 앉게 되는 자리에 따라 방문자는 몇 배씩 갈릴 수 있으니까. 이제 네이버의 통합 검색 구조를 좀 뜯어보죠. 통합 검색 결과는 그냥 쭉 나열되는 게 아닙니다. 위와 아래로 영역이 나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편의상 1블록, 2블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제가 만든 구분이 아닙니다. 네이버가 직접 공지한 내용이에요. 작년 11월에 네이버가 신뢰도 중심 통합 랭킹 모델 A/B 테스트 진행한 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 내용은 몇 번 소개를 했었습니다. 신뢰도가 높은 출처의 문서들을 상단의 통합 영역,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질의에 적합한 문서들을 하단의 별도 영역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블록, 2블록의 실체입니다. 즉 내가 위치한 자리가 한 칸, 두 칸 이런 차이가 아니라 영역 자체가, 블록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19배에 해당하는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듀오링고 가격, 듀오링고 패밀리. 포스팅 하나가 2개 키워드에 걸린 거예요. 서로 다른 위치에서. 검색량도 비슷합니다. 듀오링고 가격이 17,000, 듀오링고 패밀리가 16,000. 가격은 1블록, 패밀리는 2블록에 노출이 됐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 방문자 유입을 보면 68.3% 대 3.2%, 19배 차이. 정확하죠? 같은 글, 비슷한 검색량인데 자리 하나로 이만큼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리를 잘 잡았다고 해도 그게 끝이 아니죠. 좋은 자리에 들어갔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니까. 통합 검색은 최소한의 검증 기간을 거친다.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런데 그 기간이 요즘은 점점 또 짧아지고 있습니다. 검색량이 큰 인기 키워드 몇 개에서는 올린 지 하루 만에 상위에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얼핏 들으면 좋은 소식 같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올라가는 속도가 빠른 만큼 밀려나는 속도도 실제로 빠릅니다. 순위 롤링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내가 글을 쓰기 전에 이제 봐야 할 것 3가지입니다. 첫째, 자리가 몇 개나 있는지, 그 키워드에 블로그가 들어갈 칸이 몇 개인지. 둘째, 그 자리를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는지, 내가 비집고 들어갈 만한 판인지 아닌지. 셋째, 그 자리가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방금 말씀드린 롤링 중입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말, 딱 그겁니다. 이제 이게 기본인데 이걸 안 보고 쓰면 1일포 백날에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방문자가 많은 블로그, 계속 유지되는 블로그는 바로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글을 쓰는 실력이 아니라 쓰기 전에 확인하는 이런 디테일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블로그 지수를 보면 감이 왔죠. 저 사람은 몇이고 나는 몇이니까 붙어볼만 하다 아니다. 근데 이제 그 숫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러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쓰는 겁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지수는 이제 볼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예전처럼 지수대로 움직이지도 않고요. 이건 다들 이제 공감하시잖아요. 그러면 답은 간단하죠. 지수를 찾지 말고 현재 놓여진 결과 그 자체로 판단을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요즘 PT를 봤거든요. 3주 됐는데 시작할 때 인바디를 당연히 쟀죠. 3주가 이제 지났고 어제 체중을 쟀거든요. 고작 0.5kg 빠졌나? 근데 이상해요. 바지가 헐렁해졌습니다. 위아래 할 거 없이 옷도 좀 이렇게 태가 잡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체중이라는 숫자가 내 몸 전체의 변화를 설명하지는 못하죠. 아마 체지방이 빠졌고 근육량이 더 붙었겠죠. 그래서 체중 자체는 거의 그대로다. 그렇지만 몸이 느끼는 변화는 바로바로 체감이 된다. 블로그 지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블로그 지수라는 그 숫자 자체가 궁금했던 건 아니잖아요. 내 블로그가 검색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궁금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그건 잊어야 되니까 이제는 지금 놓여있는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글이 지금 몇 블록에 자리하는지, 그 자리에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내가 잡은 키워드의 그 검색량이 과연 얼마나 되는 키워드인지,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불독 플래너 계속 쓰셨던 분들 기존의 블로그 레벨 보고 이거 뭐야 싶으셨을 거예요. 내 레벨이 9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영향력은 아닌 것 같은데 검색해보면 안 뜨고 아니 이게 무슨 9야 이런 생각. 네 맞습니다. 그게 조금 안 맞았을 거예요.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레벨은요 블로그 탭 노출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어요. 작년 12월에 지수가 가려졌을 때 그 지수가 아직 살아 있었고 잘 드러나던 곳이 블로그 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블로그 탭을 기준으로 해서 네이버의 블로그 지수를 추적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었죠. 자, 그런데 올해 5월 말에 블로그 탭 로직이 완전히 뒤집혔고 지금도 난리죠. 기준 자체가 무너졌어요. 그럼 결론 하나죠. 기준 자체를 바꿔야 했죠. 근데 사실 이건 제가 예상을 하고 있던 겁니다. 이 내용이 5개월 전에 올해 3월에 저희 스태프분들한테 단톡방에서 했던 얘기예요. 블로그 지수가 지금보다 더 작동을 안 하고 더 잊혀지면 그때는 통합 검색 기준으로 레벨 시스템을 다 뒤집겠다라고요. 그래서 이틀 전부터 불톡의 레벨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블로그 탭 말고 인기글 말고 통합 검색에 실제로 떠 있는 키워드만 봐요. 그 키워드가 몇 블록 몇 번째에 있는지, 검색량이 얼마인지, 그 글이 얼마나 오래 버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량화된 지표로 계산을 해서 매주 월요일에 레벨과 순위를 다 갱신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기준을 통째로 바꾸고 나니까 기존에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 블로그 레벨 7로 똑같은 2개 블로그를 띄웠습니다. 통검 키워드 61개, 60개로 거의 같죠. 그런데 재밌는 건 순위 차이가 7,200등, 11,800등, 거의 4,600등 차이가 납니다. 레벨은 일정 구간으로 묶어서 표기를 하기 때문에 둘 다 7로 나오는데, 그런데 같은 레벨 안에서도 세부 경쟁력은 이만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노출된 자리를 열어봤습니다. 이거 재밌을 겁니다. 먼저 11,836등의 블로그 오른쪽을 보시면 통검 키워드의 94%가 2블록에 1블록은 6%밖에 안 됩니다. 반대로 왼쪽 7,236등 블로그는 정반대입니다. 90%가 1블록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재밌는 건 이렇게 1블록에 노출되어 있는 키워드 중에 또 절반 넘게가 1블록 중에서도 상위에 박혀 있습니다. 탑3에 박혀 있어요. 이렇게 통검 키워드의 수는 거의 같은데 완전히 자리가 정반대라는 거예요. 오른쪽은 지방에 땅을 100평 가진 사람이고 왼쪽은 강남에 10평을 가진 사람. 딱 이런 차이를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몇 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느냐, 그 숫자보다 어디에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블로그에 최근 글 10개 포스팅, 제목에 넣은 키워드로 통검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과연 1블록에 몇 개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노출 키워드는 많다? 그러면 지금 방금 보신 11,836등 블로그랑 같은 상태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쪽 카드에 새로운 지표를 2개 넣었습니다. 하나는 키워드 영향력, 내가 잡고 있는 키워드 하나하나의 그 가치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보는 지표예요. 검색량이 높고 좋은 위치에 있는 키워드를 많이 갖고 있다. 그렇다면 키워드 영향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상위 노출 지수, 그 키워드들이 통합 검색 어디쯤에 배치되어 있는가를 보는 지표예요. 쉽게 정리하면 이래요. 키워드 영향력은 내가 어떤 키워드를 잡고 있냐, 상위 노출 지수는 내가 어디에 노출되어 있냐, 그걸 점수로 정리한 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가 블로그를 선정해야 하는 대행사다, 체험단 운영자다, 그러면 이 지표를 블로그 레벨과 함께 보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잘 뽑을 수가 있겠죠. 레벨이 오른 분도 떨어진 분도 있을 겁니다. 블로그 탭 위주로 노출되던 분들은 많이 내려갔을 거고, 통합 검색 키워드를 많이 갖고 있었던 분들은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려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이제는 어디가 부족한지 그게 바로 보이니까 그걸 채워 나가면 되겠죠. 본인 블로그가 지금 몇 레벨인지, 노출 키워드가 몇 블록에 있는지 가입하고 블로그만 등록하면 3일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오늘 영상 자세히 보시는 것보다 직접 확인하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본인의 좌표부터 정확히 아셔야 어떤 걸 개선할지 나오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블로그 자리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100개를 다 까봤는데 블로그가 제일 많았습니다. 문제는 블로그 자리가 없어졌다는 그 사실이 아니라 좋은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기준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지수를 봤지만 이제는 실제 검색 결과, 노출된 결과를 봐야 됩니다. 자리가 몇 개인지, 지금 누가 앉아있는지,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이 세 가지를 잘 보고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방문자가 많은 블로그는 단순히 글만 잘 써서가 아니겠죠. 쓰기 전에 이렇게 확인하는 디테일이 다른 겁니다. 지금 검색창을 한번 열어보세요. 최근 글 10개 어디에 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손으로 직접 하기 번거롭고 좀 어렵다. 아까 말씀드린 고정 댓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수하면 이병헌이었습니다.